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직에도 유리하고. 학생 수 감소가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조정 정책을 좀 수립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텁게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15곳 중 1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부산 경남 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동명대 안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학별 정시 경쟁률 CG를 준비했습니다. 보신 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총 15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은 3대 1을 넘어서 안정적인 충원이 되었는데 10개 대학은 3대 1 경쟁률을 밑돌기 때문에 소위 이게 미충원 확률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영상에서는 미달 대학이 9개로 나왔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14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운 걸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교수님. 네. 이미 예측이 되어져 왔죠. 15년 전부터 이미 그 학령 인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측이 되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6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어떤 선호 현상들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별 정원 조정이라든지 네.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충격이 최근 한 3년에 걸쳐서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교육대학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보니까 부산교육대학 경쟁률이 1.79대 1이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선생님들이 쓸 자리도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지역 15개 대학 중에 14곳이 정원이 미달이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등록 학생의 숫자가 1,259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걸 좀 메우기 위해서 추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등록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추가 등록을 해도 채우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한 개 대학 외에는 미등록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99% 정도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네. 외에 100명대 또 200명대의 어떤 상황이 미충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개 대학의 수가 많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건 좀 통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부산, 경남을 다 합치면은 부산, 경남, 울산 합치면은 23개의 대학이에요. 근데 23개 대학. 네네. 대구, 경북을 합치면은 21개예요. 자,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은 빼고 하면 2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이 지역의 규모, 부산, 경남이라는 이 규모에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본을 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 2배 정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제 대학은 한 4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산 지역에 현재 12개 대학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규모는 조금 작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자체가
뭐 부산 지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안 교수님 말씀 속에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대비할 적에 우리보다 대학 숫자가 2배 정도 많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결국은 우리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구조조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의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목적이 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과연 생각합니다. 취업에 있는 예, 거냐? 예.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이제 대학 교육, 고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뭐 나름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에서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양 있는 시민을 네.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70%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육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본다면 대학교 수를 줄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목적이 취업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는 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지역 혁신은 그 주체가 사실은 대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네. 연구소도 할 수 있겠으면 연구소라는 것은 이제 별개로 본다면 그 네. 대학이 그 12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12개의 대학들이 부산 지역의 혁신을 이루는 역할들을 한다면 이 대학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지 아닌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역의 MZ세대가 어떤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공공 서비스업이 36%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21.5%, 그 다음에 IT라든지 이런 것이 18%, 금융업이 12% 등등, 제조업은 10%에 지금 멈춰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군과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 대학이 앞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지역과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관련된 뭐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거랑 실제 부산 산업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주 쉬운 답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지자체랑 대학이 정말 머리 따매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연구해 나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연구다. 네, 왜냐하면 연구를 해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취업 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학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은 그런 연구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고 경제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앞에 그 표에서도 나타났어요. MZ세대는 이 부산 지역의 이 제조업 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10%밖에 안 돼요. 이건 저도 이제 저걸 보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지역 특화라는 그 개념 자체에 함정이 있다라고 네. 봐요. 부울경 같으면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첨단 IT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산업적인 이 구조가 짜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쳐왔어요. 네. 지역 특화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혁신이 뭐 공대와 관련된 산업적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그렇죠. 혁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부분의 혁신을 이뤄내는 역할들을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부분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이 혁신 부분, 혁신의 주체로서의 지역대학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집행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영상 보신 다음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악화되는데 지역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 지원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번영이 된 거는 교육열로 인해서 인재와 두뇌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지방대학이 지금 힘이 든 상태라. 저희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 성장 발전을 연계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해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교육부 주도로 이제 대학에 지원하던 사업들이 많았는데 네. 그 권한과 뭐 역할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올해 한 7군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 부산을 포함한 7군데 지자체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랑 뭐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자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뭐 대학 발전 방안을 세우고 거기에 네. 맞춰서 대학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게 좀 되겠고요. 그리고 과연 지자체에서 그런 고등교육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5년간 1,000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 혁신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 대학은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지역과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네. 초중고는 그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결고리,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인력이 지자체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자체에 넘기면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나온 안 자체가 지역 고등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지역 고등교육청, 광역 단위로 해서 부울경 단위로 해서 고등교육청 형식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조직을 통해서 네. 지자체 또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글로컬 대학이 나왔었거든요. 네. 글로컬 대학 좀 설명해 주시죠. 글로컬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름만 지금 것 같은데. 이 10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부산 지역에 잘하면 2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역 대학에서 그렇죠. 서로 그걸 네. 따기 위해서 경쟁하고 네. 서로 뭐 이렇게 이 소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네,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체 또 지역의 그 대학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던져주기 식의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네. 사이드 이펙트를 역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부산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예, 안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돼서 뭐 혜택을 받는 대학에 네. 한정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낙인 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정말 네.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 그 지원하는 방법론에서는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당히 거액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글로컬 대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취지 자체는 예, 공감하고 또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접근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연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컬로 통해서 과연 그게 지역 대학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예, 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책을 아예 좀 디테일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가 이제 지역 혁신 연계 대학 지원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라이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이스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가 되는 거고 네. 글로컬 사업은 아직 확실하게 교육부에서 뭐 정책을 안 내어왔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교육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 취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실현하는 방안에서 뭐 과연 이제 지자체가 그동안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컬 대학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대학을 줄 세우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나름 좋은 취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렇게 지역에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항상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건물 기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기자재 정도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이제 그런 그 재원, 그 예를 들어서 그 대학 운영에 필요한,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으로 좀 오히려 간섭을 덜하고 그런 어떤 사업 형식 말고 지원하는 형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은?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지원을 했으니까 뭔가 뭐 예결산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이제 건물 짓거나 건물을 이제 뭐 내부 수리를 하든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문제죠. 식의 사업은 아무래도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뭐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령 법학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뭐 모든 대학에서 법학 전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전공의 교수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A 대학에서는 이제 형법에 대해서 특화해서 좀 더 가르치고 특화하고 전문을 한다. 예. 그리고 B 대학에서는 민법에 하고 뭐 C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헌법을 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그 A, B, C 대학 모든 대학에 어떻게 보면 그 리소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그 학력 인구를 저하에 대체하는 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안현식 교수님, 인제대 김종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